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뤘어요. 엠리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그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손글씨로 쓴 거를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em리스트는 엠리스트랑 뭐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숫자뿐만 아니라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까지 분류를 해보자 해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다룰 데이터셋이 em리스트 밸런스드 데이터셋인데요. 밸런스드가 붙는 이유는 이제 밸런스드 데이터셋이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모든 레이블에 대해서 같은 수의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밸런스 돼 있으면은 뭔가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em리스트 밸런스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em리스트 밸런스 데이터셋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전처리를 직접 해주시고요. 전처리를 한다는 말은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의 쉐입을 확인하고 레이블이랑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레이블이랑 피처를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CNN이나 MLP에 맞게 모양을 변형하는 걸 다 전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케라스를 이용해서 직접 모델을 디파인을 하고요. 모델을 학습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직접 선택을 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선택이 폭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케라스로 만든 모델을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외부 파일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파일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엑스포트 하는 거를 또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엑스포트를 하신 이유는 저희가 오늘 할 태스크가 사실 JHHCC입니다. 뭘까요? JHHCC. 재현 핸드라이팅 클래시피케이션 컨테스트인데요. 제가 그림판에다가 제 손글씨로 이제 알파벳이랑 숫자들을 그려가지고 저만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델을 엑스포트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이제 제 테스트셋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1등 하신 분한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면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2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직접 손글씨를 그린 다음에 그 손글씨를 자기 모델이 어떻게 프리딕트를 하나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실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일이겠죠. 이 콜랩에 데이터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제가 올려드린 파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개 파일을 받아주신 다음에 본인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면은 이제 내 드라이브를 누르면은 이렇게 첫 폴더들이 나오는데, 여기 emlist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 3개 파일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워버릴게요. 안 지워도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다가 emlist balanced train csv랑 emlist balanced test csv 2개의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실 때 이 코드셀을 실행을 하면은 코드셀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 Authorization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 콜랩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뭐 허락해 줍니다. 제 거는 이제 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서 뭘 보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보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Authorization 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그 입력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콜랩과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셔서 출력창에 emlist balanced train csv랑 emlist balanced test csv가 나오면은 성공이고요. 이게 제 기준으로 짠 코드라서 이게 여러분들의
그 환경에서는 혹시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돌아가시면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업로드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업로드를 할 시간은 따로 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셔야 하는 태스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CSV 파일에서 피처랑 레이블들을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그거를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주는 것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SV 파일을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받았던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emlist balance train CSV를 불러와 주세요. 테스트가 아니라 train을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그 다음에 CSV 파일을 이제 레이블이랑 데이터로 나누면 되는데요. CSV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엑셀로 열릴 텐데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로우가 한 개씩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로우에 정보가 785개가 있거든요. 근데 28 x 28이면은 784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한 개가 뭐냐면 그게 레이블이 돼요. 그래서 레이블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컬럼 A 컬럼에 있는 숫자들이 다 레이블들이고요. B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이 다 피처들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랑 피처를 분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MLP에 피드를 해주려면은 0에서 255 사이의 값들이 정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그냥 255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세스를 할 수 있게 numpy 형태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emlist 데이터 아까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train 셋이랑 validation 셋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얻으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이제 CSV 파일을 다 깠을 때 나오는 게 emlist 데이터가 112,800,784 형태여야 되고요. 레이블이 112,800이어야 되고요. 트레인 데이터가 78,960,784가 되도록 emlist 데이터를 나눠주시고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시라고 코드를 거의 뭐 아예 비워놨어요. 이런 식으로 비워놨는데 빈칸을 채우기가 조금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우리가 전에 했던 코딩 실습 파일을 보시면은 사실 이런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렉처에서 iris classification 할 때 iris 데이터가 CSV 파일이었는데 그 CSV 파일을 불러와서 그거를 읽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를 긁어와서 이제 적절히 숫자를 바꿔주시면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55분이니까 한 20분 정도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20분 동안 혼자 해보실 시간을 드리고 힌트를 꼭 참고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분 드릴게요. CSV 파일 읽어오신 분 계신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게 제가 코딩 실습을 두 명이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봐요. 저는 렉처 2에 CSV 파일을 읽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먼저 코드를 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건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옆에 뜨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emlist balance train csv라는 파일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온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 앞에 있는 파일명은 알겠는데 뒤에 있는 헤더는 넌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엑셀 파일을 다룰 때 맨 첫 번째 로우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정보, 각 컬럼에 정보가 담겨 있는 뭐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총계 뭐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데 뭐 그런 건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뭐 헤더가 뭐 몇 번째 줄까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헤더라는 걸로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가 다루는 CSV 파일에는 그런 헤더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헤더는 넌이다 라고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df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제 뭔가 데이터가 CSV 파일로부터 이렇게 왔다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고 여기부터는 이제 두 번째 렉처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 혹시 감이 잘 잡히시나요? 나는 뭔가 감이 잡힌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아 아무도 감을 못 잡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네, 더 헤매기 전에 앞에서 조금 코드를 돌려보면서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여러분들이 pandas.pd.readcsv 해서 이제 CSV 파일을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옮겼고요. 그러면 막 출력하면 이런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볼드체된 거는 그냥 row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CSV 파일에 없었던 거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추가한 그냥 하나의 레전드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값이 바로 레이블이라고 했고 뒤에 이어지는 784개의 값이 그 픽셀의 그레이스케일 밸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셋을 셔플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플을 해주려면 라고 써주시면은 되겠죠. 이거는 저번에 올렸던 코드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을 row를 기준으로 셔플을 해주겠다예요. 그런데 그냥 셔플을 해주면은 이제 이 코드 셀을 돌릴 때마다 결과가 제각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임의로 돌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돌리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잖아요. 계속 트레이닝 셋이 바뀌고 이러면은.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해주고자 이제 seed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seed를 추가한다는 거는 그냥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수도 랜덤 넘버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렇게 발생하는 난수들이 이제 특정 숫자에 의해서 발생한 난수표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코드를 돌리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일이니까 8월 1일이니까 80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셔플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들을 추출을 해와야 되죠. 레이블이랑 피처를 기준으로. 그래서 레이블은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컬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LOC는 뭐냐면 그 인덱스 그러니까 인티저 인덱스를 기준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스플라이싱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전체 로우를 다 가지고 오고 싶죠.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컬럼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후에 레이블의 경우에는 0번째가 레이블이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만 갖고 오면은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값을 갖고 와주기 위해서 점 values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스플라이싱을 하냐면 뭐 비슷해요. 전체 로우를 갖고 오는데 근데 얘는 첫 번째 컬럼부터 다 가져오겠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므로 values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55로 나누는 스케일링을 한다고 했죠. 값이 너무 크면 학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25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emList 데이터랑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코드를 돌려주면 오래 걸리네요. 네, 112,800,7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형태가 맞죠. 그리고 emList labels도 비슷하게 쉐입을 찍어보면은 112,800가 나올 겁니다. 벡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CSV 파일에서 피처랑 레이블을 구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와 트레이닝 레이블스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레이블스로 또 그 인덱스를 스플라이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받은 정보를 numpy 어레이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밸류를 구하는 순간 바로 그냥 numpy 어레이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emList 데이터를 우리가 몇 개로 쪼갤 거냐면 처음부터 78,960번째까지로 쪼갤 건데 이제 78,96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제 기준에 한 전체 데이터셋을 7대3으로 쪼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112,800에다가 0.7을 곱하면 78,96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7대3으로 쪼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비슷하게 스플라이싱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플라이싱을 해보면 이렇게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계속 똑같은 거를 돌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출력을 해보면은 우리가 바랬던 대로 78,960,784 78,960 이렇게 나옵니다. 안 보이는요? 아, 이게 사실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네. 이런 좀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면은 되겠죠? 확대가 막 쉽지 않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가 됐겠죠. 이런 방법이 훨씬 잘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처리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핸드라이팅이 뭐 얼마나 글씨를 잘 썼나 못 썼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네 번째 렉처에서 emList 데이터셋을 다룰 때 우리가 그 emList 손글씨를 한번 출력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줄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78,960,784예요. 근데 이 784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이 28 곱하기 28 픽셀 크기로 돼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출력을 시켜주려면은 그 데이터 형식을 78,960,28,28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의 사전학습으로 나갔던 콜랩 앤 넘파이 튜토리얼 코드를 참고를 하셔서 78,960,784를 78,960,28,28로 바꿔주시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도 똑같이 784를 28 by 28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꼭 확인을 하세요. 먼저 그 28 by 28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보면은 이 사진이 대각선으로 뒤집혀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CSV 파일에서 읽어볼 때 이거를 원래 컬럼 와이즈하게 찢어 놓은 데이터를 로우 와이즈하게 읽어와서 합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도 numpy의 transpos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다시 이제 정방향으로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784를 28 by 28로 쪼개시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혀져 있는 사진을 정방향으로 다시 뒤집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이 29분이니까 15분 정도 드리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잘 하고 계신가요? 뭔가 출력을 했을 때 사진이 돌아가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셨나요, 그러면? 근데 뭔가 사진을 원래대로 돌리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제 탓입니다. 제가 넘파이 튜토리얼을 걸어놨는데, 이제 전 저기에 트랜스포즈라는 이제 메소드가 소개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45분까지 드리기로 했지만 그냥 이 튜토리얼을 자꾸 보다 보면은 그 결과가 너무 미스리딩 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먼저 그냥 데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78,960,784가 이제 78,960,28,28로 바뀌겠죠. 그리고 뭐 발리데이션도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썼군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됐고, 그래서 대강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까 임포트를 안 했군요. 출력을 해보니까 사진이 돌아가 있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눈 두 개를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원래의 사진이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진을 좀 돌려줘야 됩니다. 사진을 돌려줘야 나중에 우리가 뭔가 프리딕션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방향으로 글씨를 쓰는 거를 잘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거는 이제 transpose라는 numpy의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numpy.transpose train data, 0,2,1을 한 결과를 트레인 데이터에다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뭔가 np.transpose 해서 뭐 안에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는 뭐 트레인 데이터를 트랜스포즈 시킨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트랜스포즈 시킨다 라는 거는 이제 0,2,1이라는 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이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 0번째 인덱스에 있던 축은 그대로 0번째 인덱스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는 과거의 세 번째 인덱스로 축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1이 들어간 거는 남은 축 하나를 바꿔주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0, 1, 2라는 축을 0, 2, 1이라고 바꿔주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8x 28 매트릭스의 x, y 축이 반전이 된 셈이니까 y는 x 대칭을 한 셈이니까 원래대로 출력이 잘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이게 자꾸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쉐입을 출력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비로소 지금 이제 사진들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제대로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7이 우리가 아는 7 모양이고 1이 우리가 아는 1 모양이고 Z도 우리가 아는 모양이고 P는 이 사람이 글씨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돌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잘 들어간 것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간이 47분이어서 뭔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트레인을 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는 오늘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연히 컴페티션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좀 우위에 서신 거죠. 전처리를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출전 자격을 얻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거는 미리 보여드리면은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신다면 이제 마지막 셀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캔버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A라는 거를 쓴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은 K라고 예측을 하는군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모델에다가 라이브로 결과를 피드를 해줘서 바로바로 프리딕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어제 고생을 해서 만든 거라서 좀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MLP라는 게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왜 선택을 했냐면 트레이닝을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이 없으나 프리딕션을 할 때만큼은 결과가 빠릿빠릿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모델을 다 학습을 시키고, 여기서는 사실 이제 요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모델의 가중치 그리고 그 모델의 그 구조만 가지고 새롭게 그냥 하나의 모델을 컨스트럭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컨스트럭트 한 모델에다가 바로 손글씨를 피드를 해주니까 출력 그 예측 결과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쓴 이유는 우리가 트레이닝에 많이 걸려 상관이 없지만 프리딕션 만들 때만큼은 그냥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바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를 쓴다라는 거를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직접 만드시면은 이제 이거를 자기 모델에 대해서 내 손글씨에 대해서 또 다 돌려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 코드를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스켈레톤을 완성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